여러분, 세상을 단 하나의 이론으로 명쾌하게 설명하는 책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지난 수십 년간 바로 그런 책으로 불려온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위대한 이론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면요? 오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 총균쇠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요, 뉴기니의 한 정치인이 던진 아주 단순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 그러니까 부나 기술 같은 것들을 가졌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거의 없죠? 와, 정말 본질적인 질문 아닌가요? 바로 이 질문이 거대한 역사적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퓰리처상까지 받은 책, 바로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를 탄생시켰죠. 그의 대답은 정말이지 혁명적이었습니다. 역사의 승자와 패자를 가른 건 인종적 우월성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지리적 운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런 불평등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아, 그건 그냥 특정 인종이 더 뛰어나서 그래. 이런 식의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생각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아니, 절대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한 겁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의 불평등은요, 사실 아주 먼 옛날,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판이 짜여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순전히 환경적인 운 때문에 말이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환경결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리가 그냥 역사의 배경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리가 바로 주인공이고 감독이고 모든 걸 결정하는 핵심 플레이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이아몬드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되게 명쾌해요. 첫째,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죠. 그러니까 기후가 비슷해서 농작물이나 가축이 쫙쫙 퍼져나가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쵸. 먹을 게 남아도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그럼 또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군인도 생기고 기술자도 생기고 사회가 복잡해지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축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온갖 질병에 대한 면역력까지 덤으로 얻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네, 바로 제목 그대로 총균쇠라는 강력한 무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유라시아는 진짜 생물학적 로또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확 와닿으실 겁니다. 가축으로 키울 만한 큼직한 동물 후보가 유라시아는 13종인데 아메리카는 딱 하나, 호주는 빵, 제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겠어요. 와, 이렇게 들으면 정말 완벽한 이론 같지 않나요?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역사학자나 인류학자들이 이 책을 비판하는 걸까요? 책이 나오고 나서 전문가들이 이 명쾌해 보이는 논리 속에 숨어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사소한 트집 잡기가 아니에요. 아예 책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비판들이었죠. 예를 들면 너무 유럽 중심적이다. 사실관계가 틀린 게 너무 많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유럽 사람들을 역사의 주체에서 지워버린다.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럼 가장 큰 비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유럽 중심주의라는 건데요.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한 비유가 있더라고요. 레딧에서 한 역사학자가 쓴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경찰이 길을 가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땅바닥을 기면서 뭔가를 찾고 있더래요. 그래서 뭘 잃어버리셨어요? 물었더니 열쇠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린 거 맞아요?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요, 저쪽 어두른 데서 잃어버렸는데 여긴 밝아서 여기서 찾고 있어요. 좀 웃기죠?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의 연구 방식을 비꼬는 겁니다. 애초에 질문 자체가 왜 유럽이 성공했나에 맞춰져 있으니까 답도 당연히 유럽이라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만 찾게 된다는 거죠. 세계사의 진짜 열쇠는 저 어두운 곳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실제 역사는 훨씬 더 복잡하고 지저분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정복자들이 몇백 명으로 수만 명의 원주민 군대를 무찔렀다? 이거 다이아몬드가 인용한 스페인 측 기록인데 엄청나게 과장된 거라는 비판이 많아요. 사실은 말이죠. 당시 원주민 사회 내부에 이미 갈등이 엄청났어요.
아즈텍 제국에 불만을 품은 다른 부족들이 스페인 편에 서서 같이 싸웠거든요. 정치도 불안했고요. 그리고 물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세균이었죠.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무슨 슈퍼히어로처럼 혼자 당한 게 아니라 이미 들끓고 있던 갈등의 판에 운 좋게 끼어든 것에 가깝다는 겁니다. 게다가 다이아몬드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들에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라시아가 동서로 뻗어서 기후가 비슷하다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유럽에서 벼농사 짓기 힘들잖아요. 기후가 얼마나 다른데요. 그리고 농업이 꼭 동서로만 퍼졌나요? 아니죠. 비옥한 초중달 지대에서 유럽으로, 즉 북쪽으로도 갔고 중국에선 남쪽으로도 퍼졌어요.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복잡한 사회나 농업 기술은 거의 무시해버렸다는 비판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는 그의 단순한 모델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든 걸 지리 탓으로 돌려버리면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그냥 환경이 시키는 대로 아무런 의지 없이 끌려다닌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 나름의 선택, 투생, 창의성,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싹 다 지워져 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윤리적으로 옳은 역사 서술일까요? 자, 그럼 이 책 그냥 다 틀린 걸까요? 폐기처분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비판이 많은데도 총균쇠는 지금도 서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 중 하나예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 책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어떤 비평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책은 사람들을 똑똑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팝콘 같은 과학책이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럴듯해요.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짠! 사실 이유는 이거 하나야 라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류의 거대한 역사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입문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멋진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과학자 5명에게 하늘이 왜 파라냐고 물었더니 4명은 잘 모르겠다고 하고 나머지 1명이 그건 우리가 거대한 블루베리 안에 살기 때문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5번째 과학자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핵심을 찌르죠? 뭔가 그럴듯한 답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게 곧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이거 같아요. 역사는요, 질이 더하기 자원은 성공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수학 공식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문화, 정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 같은 아주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얼마나 멋지고 우아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얼마나 탄탄한가? 이거죠. 좋은 과학이란 건 그냥 설명을 내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설명이 우리가 가진 증거들과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를 계속해서 검증하는 과정이니까요. 결국 이 모든 논쟁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토록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우리 인류의 거대한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건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한 계속해서 품고 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